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발표된 지 오래되었고 워낙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미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때 안 했냐, 제가 성격이 좀 이런 것들 한 템포 늦게 하기 위해서 남들 할 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늦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발표된 원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인데요. 그래서 2025년까지 장기 공공 임대 재고율을 10% 확보, 공공임대 유효 통합 본격 추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뭐 늘 그렇듯이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늘 그렇듯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지속한다라고 써 있고요. 그런 다음에 소비자 중심. 소비자라는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국민일 테니까요.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포용 쪽 뭐 주거복지, 그래서 공공주택 21만 원 공급. 그래서 20년까지 장기주택 재고율 8%, 뭐 주거급여 113만 가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21만 가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적은 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재 가구 대비로는 뭐 그렇게까지 이게, 왜냐면 이게 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다 아우르는 거니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고요. 그냥 주니까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그런 게 연락이 오면 그래요? 라고는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8, 19년 200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 했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로드맵을 근거해서 공공임대, 공공 지원 이런 거 보시면 뭐 18년, 19년 실적이 보면 뭐 꾸준히 있었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더 많이 공공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18년, 19년에 공급된 걸 보면 충분히 더나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는 뭐 그거 비슷하게는 최소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급여도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한다. 그래서 뭐 쪽방 이런 것도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데, 재고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현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우리가 할 거다, 정부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주 460만, 그래서 총 700만 가구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제가 뭐 확인할 방법은 없네요. 더나 확인을 굳이 뭐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어쨌든 저는 주로 이런 걸 볼 때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지, 정말 그 정부의 서민 또는 주거 안정 그런 거 관점으로 솔직히 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하반기에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서 현재 주택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맞는다든가 뭐 9억, 10억 이렇게 두 가지 허들을 좀 했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를 했다. 그래서 서울 주택가격이 현재 이렇게 보합 전환 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2023년 이후에 서울 수도권 연평균 25만 호를 우리가 수도권에 공급 물량을 하겠다. 그래서 25만 호면은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수도권 놓고 볼 때요, 이 정도 1년에 되지 않고 뭐 한 35만, 40만 요 정도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한다니까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해서 이렇게 가격 안정을 시켰다는 정부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보시는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률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만큼 이제 전세보증금 혹시 못 받으실 분이 있으면 전세보증금 이거 가입을 하면
집 주인 대신 우리가 돈을 돌려주겠다. 대신 돈은 주인한테 받겠다. 이런 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국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거 만족도를 안정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보시면 안전세를 회복하고 월세 가격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볼 때는 현재 안전하게 대체적으로 주거가 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정책을 계속 가겠다. 왜? 이 정책이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거 지원 계획을 보시면 금융지원, 전월세 이런 것들을 163만 가구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공주택,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공분양, 공공주택도 20만 이런 것도 또 공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직접 주거를 지원을 하거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우리가 만들겠다. 더구나 또 이제 소득 기준도 상향.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구당 또는 1인당 소득이 좀 더 올라갔을 거잖아요. 왜냐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만큼 더 벌어야 생활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상향된 걸로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택 도시기금을 통해서 약 29만 명한테 맞춤으로 저리에 구입 전월세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보시는 것처럼 12, 16 이런 대책으로 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 거주 의무를 그래서 5년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5년은 거주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은 뭐 봤더니 이거를 판매했던 LH 같은 곳은 LH가 다시 이제 그거를 분양받은 가격에다가 그 이자 개념해서 도로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5년 이내에 만약 팔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수요자만 이걸 하라.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뭐 원가로는 사주겠다. 너희들 피해 손해 보는 건 없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 지출, 또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그리고 이거 신고하는 걸 어떤 틈새, 꼼수 이런 거 하지 마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이후 연평균 25만 원 플러스 알파 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공급을 하게 돼서 3기 신도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특히 30만 원 신속하게 하겠다.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이런 곳에 우리가 해서 빨리빨리 공급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가격 안정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과 임대인이 뭐 상생을 한다. 뭐 좋은 표현입니다. 네, 상생을 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가 좀 차이가 나니 공시지가를 좀 더 올려서 말 그대로 세금 더 걷겠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을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재개발은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고 재건축은 해당 아파트를 이제 부식 올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워낙 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목구구도 많고 복마되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정비를 해서 좀 더 투명하고 깔끔하게 문제없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진국 수준의 장기 공공 임대 제도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민간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힘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20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상 하려고 했더니 너무 한적한데 할 수 없고 그래도 도시중심지 하려고 했는데 도시중심지 하면 또 그 근처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맞춤형 청전주택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반대가 많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서권이고요. 뭐 솔직히 서울서권 이외의 지역은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거 지역 같은 걸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의 공급이 여기 실직에는 반영이 되고 서울서권은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서권에 분만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주거금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는 좀 더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겠다는데 그 지원이 솔직히 말해서 전월세 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불만이 있는 게 전월세 대출이 안 나와서 불만이 있다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나요?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 이게 불만이죠. 그래서 약간 핀트가 어긋나기는 하는 것도 같은데 뭐 여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뭐 왈가불가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 현재 정비를 하고 좀 더 이제 잘 하겠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인구조 변화에 따라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중주택 허용 건물을 바닥 면적 330에서 660, 그러니까 상비층에서 4개층,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쾌적한 1인당 주거 면적을 해야지 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좀 더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흔히 얘기는 블라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Q&A 잠깐 몇 개 또 한번 본다면 공급주택 발표하는 이유, 발표하는 이유는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2020년 서울 서권의 주택 공급 예정은 어쨌든 말씀 것처럼 23년 이후에 현재 그 공급주택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주택이 부족하면 늘 우리가 얘기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공급을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뭐 특히 뭐 투자자들 뭐 향후에 공급이 없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입주 전만 10년 내 2019년에서 19년 수도권이 아파트를 보면 14.9, 수도권은 22.7, 오피스텔 포함시면 26.3입니다. 네, 서울만 놓으면 6.9인데요. 보시는 뭐 20년,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그 공급할 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러니까 늘 수도권이니까요. 수도권에 충분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연 25만 원 공급할 거야. 보면 지난 다시 올라가면 네 10년 내에 22 수도권이 된데 보시는 것처럼 연 25만 원.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정부의 발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주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하면 공공 참여를 추진하는 건 아무래도 그 재건축은 그 각 개인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크고요. 재개발, 이 정비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이든 또 해당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지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좀 더 공익사업이라는 것들을 그쪽에 돈들이 들어가니 좀 더 추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입주권 관련된 투기 방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뭐 피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주택을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개발, 뭐 임대주택 공급 의무, 또 뭐 활성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체 세대수의 임대주택을 최대 15% 현재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급 활성화 지구 같은 경우는 50%나 하겠다. 엄청난 거죠, 이 정도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거고, 또 그만큼 아무래도 뭐 건폐율 용적률을 좀 올려줄 수도 있다는 개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면 분양 현행 재개발이 임대 15, 분양 30%인데요. 향후에는 분양 25, 그리고 공임대 25는 결국에는 분양을 그만큼 좀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업성이 좀 안 나올 텐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만큼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게 정부가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봐주겠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 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 발생, 가로주택 전비 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가 아니라 이제 소형으로 하나씩 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더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이번 정부에서는 가로주택 전비 사업이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워낙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껏해서 뭐 100가구, 뭐 50가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 맞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사업성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해볼래라고 어떻게 보면 꼬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재건축 층수 제한은 얼마나 완화되냐 그랬더니 2종 일반 같은 경우는 7층 이하에서는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거의 2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2배가 넘겠죠. 네, 그래서 또 중공업 지역 규제 정비인데 추가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시설 의무화 비율이 이제 완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중공업 지역들이 영등포나 뭐 성수동 이런 데들이 중공업 지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사실 용적률 건폐율은 높아요. 근데 높은데도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되는데 그걸 좀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상대 용도면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그러니까 보통 1가구당 1주차 정도 되거나 아니면 2가구당 뭐 1.5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완화하면 사실 그래서 도지생활주택이 그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뭐 자차 소유에 대해 필요성을 최소 이거는 뭐 사실은 딱히 대책이 없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건데요. 욕실은 있는데요. 취사시설,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중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잠만 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취사시설이 없는 대신에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은 이제 그 집 주인들이 미리 밥을 좀 놓는다든가 반찬이나 그래서 먹게끔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 이제 그 주택 사업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저주저 생각나는 대로 떠들었는데요. 한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